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원하시는 바 전부 다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새해 첫 공부 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새해도 돌아왔네요.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도 함께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랜만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공부할 때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도 더 중요하죠. 어떠한 뉴스가 이번 주에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어서 어떠한 기업이 움직였는지 복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예습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4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거니까 그냥 편할 때 침대에서든 아니면 이동하실 때든 그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이제 연말을 딱 보내고 왔는데 이번 주 성적표가 매우 처참했습니다. 마이너스 3.3%나 코스피가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차트를 봤더니 결국은 또 한 번 더 예전에 봤던 그러한 하락세를 나타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전 저점을 깰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 반등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 다시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격은 55,3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배당락 때문에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배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폭이 컸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1.7% 하락으로 이번 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 보기를 보고 있었는데 12월 28일부터 다시 매도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개인은 다시 또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과연 이 흐름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환율 계속 하락합니다. 1263원. 야, 진짜 많이 하락했죠. 거의 고점 대비 200원이나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이 와중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엔화 강세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겨울이라서 그럴까요? WTI는 또다시 급등해 새해가 또 출발을 했는데 80달러 위까지 올라온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슬금슬금 하락하다가 다시 또 상승 반전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흐름을 봤더니 그래도 슬금슬금 매수를 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매도를 했지만 과연 이 상승세 계속 이어나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콜 옵션을 매도한 지 꽤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콜 옵션 움직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풋 옵션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다시 또 꺾여서 하락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호재는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휴장을 했었죠. 그 와중에 미국 증시는 목요일날 급등을 했고 금요일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는 당연히 상승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우는 0.2%, 나스닥은 0.1%, S&P 500은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가 또 마지막에 쭉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1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1월 효과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조금 처참히 깨지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코스피 지수는 7번이나 상승한 바 있고 코스닥은 8번이나 상승했다고 하니까 50%보다 더 높은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3번 중에 2번에 가깝게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작년에 하락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새해 첫 바람을 한번 빌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10년물 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또 슬금슬금 상승해 4.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4.0을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부터 마지막 채권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이 고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별다른 일이 없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코스피는 아마도 1%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상승 출발할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1월 1일 첫 출발을 꽤나 잘할 수 있겠죠. 다만 그 와중에 윗골이 음봉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코스피 참 힘들었습니다. 기대분들이 아마 직접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 이런 장 진짜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건 돌고 돈다는 겁니다. 이때 포기하면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좋은 투자 기회, 코로나 이후에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버리는 거라고 저기리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면서 좋은 일 가득가득 하시고, 그리고 증시도 야 2022년에 버티길 진짜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쭉쭉쭉 오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효과가 나타날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실적 기대감이나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중국 테마주가 최근 들어 상승을 했지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중국 입국자를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테마주의 하락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 또 새로운 테마주가 스타트를 끊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친구가 올라갈지 봐야 되며,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친구는 CES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CES 관련주는 정말 많죠. 그 안에 어떤 섹터가 오를지 관심 있게 저기리시 공부해서 기름들이랑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증시 정리를 한번 해봤고,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꼭 좋은 흐름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연기금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과연 12월 마지막 주 연기금은 무엇을 매수했는가? 호텔신라, 삼바, 한국항공우주,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하나투어,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현대해상 등등등 중국 관련주가 마지막에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하나투어 등등등 이러한 리오프닝에 관련된 기업들을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매수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고버스, KTNG, 하나솔루션, 호텔신라, 두산에너빌티, KB금융, 카카오, NC소프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차전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한 해 마지막을 어떤 기업이랑 함께 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전자 1등, 그리고 LG엔솔, 기아, 레버리지, SK하이닉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타 레버리지, LG에너텍,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대한항공 등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집중 투자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월요일날 이런 소식이 나왔죠. 내먹는 아베바 감염자 사망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 감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태국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큰 걱정할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에서 확진자 발표를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초에 중국 관련주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마지막에는 중국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걱정이 많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다시 또 하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죠. 1월 달에는 어떠한 방향을 잡고 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드론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이게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네요. 그래서 드론 부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드론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는 등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테슬라가 무려 11%나 급락하는 등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과연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일단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과연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니면은 찐 반등일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에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판호 발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넷마블이 무려 18%나 급등을 했는데요. 과연 1월달에 게임주에 계속 훈풍이 불어올지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한 4,000원 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새해 첫 주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월요일 증시가 개장을 하죠. 오전 10시에 개장을 하니까 9시에 이거 왜 안 돼? 라고 놀라지 마시고 10시에 개장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뉴진스의 싱글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팬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 주주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조단위 투자 재공시 기한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CES가 열립니다. 5G, AI, 로보틱스, 드론,
AR, VR, 모빌리티, 메타버스, IoT 등 이러한 엄청난 기술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관련주가 들썩들썩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서 에버소울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12월 미국 고용 동향 발표, 12월 ISM 비제조업지수 발표, 현대차, SK온, 조지아주 합작공장 투자 재공시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8일 일요일 중국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PCR 검사와 격리를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본격 리오프닝 시작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월 9일에는 하이트진로 제로슈거 리뉴얼 제품 출시, 1월 10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 1월 12일은 옵션 만기일과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월 13일 한국금통위가 열린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달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새해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저 길이 열심히 하는 모습 올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